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정부가 차세대 먹거리를 위해 3대 플랫폼에 1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밋빛 청사진이지만 관건은 규제입니다. 규제를 풀지 못한다면 깨진 독에 물 붓기와 다름없이 헛힘만 쓰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박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플랫폼 경제는 기차역과 비슷합니다. 정거장에 승객과 운송수단이 모이고 이를 기반으로 상점, 식당, 물류센터 등이 생겨나는 것처럼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경제 구조를 말합니다. 최근 다양한 IT 기술과 접목된 플랫폼을 얼마나 빨리 선점하느냐가 차세대 경제 주도권을 잡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공유경제, 블록체인 같은 데이터 경제와 인공지능, 그리고 수소경제에 5년간 10조 원을 투자해 키울 계획입니다. 문제는 규제 장벽이 높아 플랫폼 경제 등을 활성화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규제만 풀면 또 금방 새로운 분야가 개척되는 그런 규제 완화적 관점의 노력이 병행된다면 혁신 성장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이름, 주민번호 등을 가려도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없어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의료법에 따라 의사 간 원격 진료만 허용되기 때문에 의사 환자 간 원격 진료는 2000년 첫 시범 사업 이후 제자리 걸음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것도 그만큼 규제를 풀어낼 것이 쉽지 않다는 반증입니다. 제가 직접 매달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주재하여 규제개혁의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성장 잠재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얼마나 빠르게 규제를 풀어내느냐에 따라 플랫폼 경제의 성패가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박진영입니다. 삼성그룹을 필두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대규모 투자, 일자리 계획을 앞다퉈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압박에 정권 초기마다 되풀이되는 공수표식 투자 계획은 아닌지 확실한 이행 의지와 구체적인 계획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한상용 기자입니다. 2013년 8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삼성과 현대기아차, SK, LG 등 10대 그룹 총수들과 청와대에서 오찬을 했습니다. 허창수 당시 경제인연합회 회장은 30대 그룹이 연간 155조 원 투자해 14만 명 채용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공수표에 가까웠습니다. 투자 고용 이행 실적 발표는 집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핑계로 차일피일 미뤄지다 흐지부지 됐습니다. 대기업의 투자가 정권 초반에만 반짝했다 갈수록 감소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 초반인 2013년엔 R&D 비용을 뺀 10대 그룹 전체 투자액이 100조 원에 달했지만 해마다 줄어 2016년엔 50조 원에 그쳤다는 겁니다. 2013년부터 5년 사이 10대 그룹의 투자는 평균 32%나 감소했습니다. 최근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만난 대기업들이 잇따라 내놓은 대규모 투자 일자리 발표도 이와 비슷한 양상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입니다. 일종의 보유지기식이나 투자 몰이식의 영향이 좀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 대기업 투자 방안에는 구체적인 마스터 플랜은 보이지 않고 올해 초 이미 발표된 재탕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결국 이행 여부입니다. 기업들이 투자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동시에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이러한 관점보다는 기업의 장기적인 수익성, 그것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투자 의사결정을 하고 적절한 위험 관리를 하는 거. 과거 사례처럼 대기업들이 시간이 지나면 공개적 투자 약속을 등한시하는 문제가 되풀이될 수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이행 점검표와 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상영입니다. 상반기 가장 큰 위기를 맞았던 기업은 단연 한진그룹이었습니다. 오너가의 갑질과 탈법 의혹에 실적도 좋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조양우 회장은 단연 보수 1위였고 논란의 장본인 조현민 씨도 무려 17억 원이 넘게 받았습니다. 주변 시선이 고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물벼락 갑질 논란에 등기사 불법 재임까지 들통나 경영에서 물러난 미국인 조현민 씨.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아버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도 거액의 상속세 탈루와 비자금 조성, 친족회사의 계열사 누락 사실까지 더해져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처럼 총수 일가가 각종 갑질과 불법으로 검찰을 포함해 무려 11개 정부기관의 수사와 조사를 받으면서 회사는 위기에 빠졌습니다. 여기에 유가까지 뛰면서 2분기 대한항공과 진에어의 영업이익은 지난해에 반토막이 났고 주가도 곤두박질 쳤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받은 상반기 보수에서는 회사의 피해나 영업 실적 저하의 흔적을 찾을 수 없습니다. 조 회장은 계열사 4곳에서 58억 원을 받아 재벌 회장 중에서도 1위였고 조현민 씨도 17억 4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철저히 실적에 연동된 전문 경영인과는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전문 경영인 보수 1위 박성훈 카카오엠 전 대표와 권호연 삼성전자 회장, 박성욱 SK하이닉스 부회장은 실적의 대가인 상여금이 급여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김모 차장은 직접 설계한 상품이 막대한 수익을 내면서 오너 김남구 부회장보다 9억 원 많은 22억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실적이 안 좋고 회사에 피해를 입혀도 거액 보수를 받는 조 회장 부녀가 더 두드러져 보이는 이유입니다. 연합뉴스 TV 김동욱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인 노동소득 분배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 가장 많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소득 분배율은 1996년 66.12%에서 2016년 56.24%로 9.88%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반면 OECD 주요 20개국의 평균 노동소득 분배율은 1996년 63.22%에서 2016년 61.15%로 2%포인트 하락하는 데 그쳤습니다. 주상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보고서에서 OECD 평균에 부합하려면 노동소득이 지금보다 90조 원 많아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체감 실업률이 기록적으로 높아지면서 집계를 시작한 2015년 이후 최고를 나타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상반기 확장 실업률은 11.8%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4%포인트 높아졌습니다. 고용 보조 지표 중 하나인 확장 실업률은 실업자 외에 추가 실업을 원하는 사람, 최근에는 구직을 하지 않았지만 기회가 있으면 취업할 사람을 포괄해 산출합니다. 통계청은 일자리 상황이 악화하고 취업 희망자가 늘어나면서 체감 실업률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서울 성수동의 수제화 제작 노동자들이 무더위 속에 도심 거리를 행진하며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계약을 한 유명 구두업체들이 적절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어찌된 일인지 조성음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뜨거운 태양에 달궈진 보도 위를 줄지어 걷는 사람들. 소사장제 폐지, 임금 인상이라 적힌 팻말을 들고 있습니다. 이들은 구두회사의 주문에 맞추어 수제 구두를 만드는 재화공들. 재화공 300여 명은 30만 원짜리 구두를 만들어도 공임에도 미치지 못한 5천 원에서 6천 원밖에 못 받는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난 4월 구두 한 켤레당 6천 원 가량 내는 공임비가 8년간 동결된 사실에 제화업체 텐디 노동자들은 분노했습니다. 이에 공임비 인상과 소사장제 폐지를 요구하는 권리찾기는 이곳 성수동까지 번졌습니다. 소사장제란 생산직 직원에게 생산 공정의 일부를 책임지게 하는 방식으로 지금껏 재화업체는 재화공들을 노동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 형태로 관리해왔습니다. 교섭을 통해 공임비 인상과 4대 보험 적용 혜택을 받는 일부 노동자도 있지만 다수의 업체가 교섭에 참여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심사적으로 계속 공문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방문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답을 안 하니 이 자리에 온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재화공들은 구두업체 미소패를 찾아 교섭에 임해달라고 요청했고 미소패 측으로부터 가급적 참석하겠다는 답을 들었지만 향후 협상이 원만하게 전개될진 미지수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음입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영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보육교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 어린이집에서 원생 총 8명이 멍석마리 학대를 당하고 교사들이 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는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박현우 기자입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강서구의 어린이집 보육교사 59살 김모 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달 18일 어린이집에서 김 씨가 11개월 된 영아 A군의 위에 올라타 숨지게 한 혐의를 우선 들여다본 검찰은 한 달치 CCTV 등 분석 과정에서 김 씨가 A군을 포함해 생후 1년 4개월에서 6개월 된 원생 총 8명을 학대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했습니다. 김 씨는 낮잠을 재운다는 명목으로 영아들의 전신을 멍석마리 형태로 이불로 뒤집어 씌운 뒤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총 24차례에 걸쳐 학대했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김 씨뿐만 아니라 쌍둥이 언니인 원장 김 씨와 다른 보육교사도 영아의 다리를 붙잡고 거꾸로 들어 올리는 등 학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원장 김 씨 등 2명을 추가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학대 외에도 원장 김 씨가 5시간 근무 계약을 맺고 시간제로 고용한 보육교사를 8시간 근무하는 담임교사인 것처럼 속여 보육료 1억 원 정도를 부당하게 타는 정황도 밝혀냈습니다. 원장 김 씨는 담임 보육교사도 맡아 보조금을 받으면서도 아이들을 돌보지 않고 근무 시간 중 헬스클럽에 가는 등 수시로 자리를 비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원장과 담임교사를 겸하면서도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아 아동학대와 방임을 초래했다며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햄버거 가게에서 주문할 때 무인기기를 이용하는 것은 일상이 됐습니다만 이번엔 유명 피자 전문점에 음식을 손님 식탁까지 가져다주는 서빙 로봇이 등장했습니다. 일자리가 점점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지만 우리 생활 주변 곳곳에서 무인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영석 기자입니다. 갓 구운 피자와 파스타, 신선한 샐러드까지 손님 식탁 위에 나르는 일은 로봇이 담당합니다. 자율주행 기능 덕에 주변 사람과 사물을 요리조리 잘도 피해갑니다. 맛있게 드세요. 무사히 음식이 도착한 모습에 손님들은 사진을 찍고 구경하기 바쁩니다. 엄마랑 오랜만에 피자 먹으러 왔는데 이게 로봇이 배달 올 줄은 몰랐는데 이렇게 와서 매우 신기했고 최첨단 기술을 볼 수 있어서 매우 기뻤습니다. 패스트푸드점과 편의점, 마트같이 늘상 들르는 일상 곳곳에 무인기기가 등장하더니 이제는 식당 안 서빙 로봇까지 등장한 겁니다. 아직은 실내에서만 구동 가능하지만 실외 배달 로봇의 등장도 머지 않았습니다. 시운전을 통해서 알게 된 교훈을 가지고 실내 서빙용 로봇은 계속 개발시켜 나갈 예정이고요. 실내뿐만 아니라 실외용 배달 로봇도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음식점과 유통업계에서 사람을 대신해 벌써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는 로봇들.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 업체들의 첨단 기술 도입 경쟁은 무인화 바람을 더 가속화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대한민국 50만 구직자의 일자리 현황을 데이터로 풀어봅니다. 투데이 데이터 뉴스 시간 안치홍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기업이 직원을 채용할 때 직급마다 선호하는 유형이 다르다고 합니다. 데이터 뉴스에서 알아봅니다. 네, 직급별로 담당하는 업무도 또 역할도 다르기 때문에 원하는 인재상이 조금씩 다를 것 같은데요. 이번 데이터 뉴스는 취업을 할 때 큰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잡코리아가 최근 인사 담당자 371명을 대상으로 이력서내 호감 키워드를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먼저 사원급 직원입니다. 박하연 아나운서는 어떤 유형에게 가장 호감이 갈 것 같은가요? 네, 글쎄요. 사원급이라면 무엇보다도 적극적이고 성실한 사람이 가장 좋지 않을까요? 제가 인사 담당자라면 그런 사람을 가장 우선적으로 선택할 것 같은데요. 네, 역시 잘 알고 계신데요. 실제로 성실한 지원자가 가장 호감이 간다고 응답했습니다. 복수 응답으로 총 49.3%의 응답률을 얻어 1위를 차지한 건데요. 2위는 43.9%를 차지한 긍정적인 지원자였습니다. 3위는 40.2%가 응답한 책임감 있는 지원자였는데요. 4위는 31%가 응답한 적극적인 지원자였고
5위는 29.9%가 뽑은 노력하는 지원자였습니다. 그 외에도 꾸준하니 15.9%, 솔선수범하느니 14.8%를 또 신속한 지원자는 10.8%를 차지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응답한 항목들을 보니 신입사원에게 필요한 자질을 이야기할 때 주로 나오는 내용들이 많았네요. 이력서나 면접을 볼 때 주로 이런 이미지들을 어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반면 관리자급의 직원을 뽑을 때는 원하는 인재상이 다소 달랐습니다. 인사 담당자들이 가장 호감을 갖는 관리자급의 지원자는 책임감 있는 지원자였습니다. 총 50.9%를 차지한 건데요. 2위는 33.2%가 뽑은 솔선수범하는 지원자였습니다. 또 주도하는 지원자는 25.3%가 뽑아 3위에 올랐고요. 4위는 22.6%가 뽑은 적극적인 지원자, 5위는 20.2%가 뽑은 분석적인 지원자, 이 밖에도 성실하는 19.7%, 긍정적인은 19.1%를 또 배려하는은 15.1%, 신중하는 11.3%, 노력하는과 창의적인 애는 각각 11.1%가 응답했습니다. 네, 사원급 지원자를 뽑을 때 1위에 올랐던 성실한은 관리자급에서 5위 밖을 벗어났네요. 또 사원급에서 보이지 않았던 주도적인 이미지가 2위에 올랐고요. 관리자급을 뽑을 때는 무엇보다 실력과 리더십을 보기 때문에 책임감 있고 주도적인 이미지가 취업에 유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직원을 채용할 때 가장 주의 깊게 살피는 항목은 동일했습니다. 모두 직무 경험이었습니다. 관리자급에서는 60.1%가, 사원급에서는 53.1%가 응답한 거죠. 네, 업무에 바로 투입시키기 위해서는 직무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신입직을 준비하는 취업 준비생들이 직무와 관련한 스펙을 쌓는 것도 그 때문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2위부터는 조금씩 차이가 있었습니다. 사원급 직원을 채용할 때 주의 깊게 살펴보는 항목 2위는 근속기간으로 44.2%의 높은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앞서 사원급에서 원하는 인재상을 찾을 때 성실한 지원자가 1위에 올랐던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보여지는데요. 근속기간이 길면 그만큼 성실하다는 이미지가 강해지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3위는 35.8%가 응답한 지원 동기였고 4위는 24.3%가 응답한 거주지, 5위는 23.5%가 뽑은 성장 과정 등 자기소개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속 기간이 길면 그만큼 직무 경험과 스킬도 높아질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 기간을 통해 성실함과 끈기를 볼 수 있잖아요. 그 때문에 근속 기간을 많이 본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반면 관리자급은 담당 프로젝트 등 실무 경험이 49.3%의 응답률을 보여 2위를 차지했고요. 3위는 43.7%가 뽑은 근속 기간이 올랐습니다. 4위는 40.2%가 응답한 실적과 성과 수준이었고 5위는 희망 연봉으로 15.4%의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역시 관리자급은 성실함보다 실무 경험이 우선시되네요. 이렇게 보니 사원급과 관리자급에서 기대하는 부분이 다르다는 것이 명확히 차이가 나는데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조사에 참여한 인사 담당자들 중 56.1%가 직원을 채용할 때 채용하려는 직급에 따라 기대하는 역량이나 수준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응답했는데요.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응답에도 38.5%가 응답해서 인사 담당자 대다수가 직급별로 선호하는 인재상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별로라고 응답한 경우는 3.5%, 또 전혀라는 응답한 경우는 11.9%에 불과해 기대 수준의 차이가 없다는 응답은 5%에 그쳤습니다. 네, 결국 취업을 할 때 직급에 맞춰 준비하는 전략이 조금씩 달라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밖에 또 참고할 내용이 있을까요? 네, 바로 평판입니다. 인사 담당자 66.3%가 직원을 채용할 때 평판 조회를 한다고 응답한 겁니다. 성실함과 책임감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다른 사람의 입에서 나온 나의 평판 역시 취업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중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내 입사 지원서와 준비하고 있는 면접 내용을 직급에 따라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실력만큼이나 전략과 평판이 취업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요. 고용플러스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취업에 대한 알짜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뉴스 시간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